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동해안 지자체들이 거점 항만, 무역항 육성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에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과 물류를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관건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강원도가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또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전자파 문제에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6일 오후 횡성군 서원면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새벽엔 삼척 번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3곳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원주시 인구가 해마다 3,500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807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이 산업, 물류, 거점 항만 육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항만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물류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 지역의 특성상 무역항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동쪽 바다 위에 신항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파도를 막고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 방파호안이 지난해 12월 건설된 겁니다. 이에 앞서 2020년에는 길이 1.85km 규모의 북방파제도 준공됐습니다. 저는 지금 3단계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신항의 동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육지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바다 위에 파도를 막기 위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는데 길이가 2.7km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돼 2030년 준공 예정인 동해신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석탄과 광석, 자파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부두 7곳이 새로 조성되는데 5만 톤급부터 10만 톤급까지 대형 선박 7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부두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항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건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해 신항이 동북아 지역을 겨냥해서 산업 원자재 수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석탄, 기타 광석, 시멘트와 같이 산업 원자재를 저희가 부두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항만 경쟁력과 이제 그 화물을 기반으로 한 강릉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강릉 옥계항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옥계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해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곳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강릉 옥계항 석탄 부두입니다. 강릉시는 이 부두의 기능을 변경해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중 5천 톤에서 1만 톤 규모의 전기 화물선을 옥계항에 취항하는데 강릉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목재 연료, 우두 펠릿 수입량 중 일부를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이어 물류를 추가로 확보해 정기항 운항 횟수를 늘리고 인근 강릉시 구정면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 옥계항을 국가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출 물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 계획과 더불어서 육해 공중으로 기업의 수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제무역 도시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하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 지역의 특성상 무역항을 통한 물류 경쟁력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항만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도내 무역항 수송 실적은 2018년 6,25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0년 5,48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동해항은 2018년 화물 수송 실적이 3,500만 톤까지 늘었다가 2020년에는 3천만 톤으로 뒷걸음쳤고 강릉 옥계항은 연평균 증가율이 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동해안은 벌크화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와 높은 땅값이, 강릉 옥계항은 배우산업단지 개발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항만배후단지가 이제 국가가 하는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례를 좀 완화해달라는 게 강원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 항만배후단지의 물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후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산업 물류 거점 항만 육성 사업. 결국 항만 배후산업단지 건설과 함께 기업과 물류 확보에 대한 전략 마련이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데이터 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인데 일각에서는 득보단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데이터 저장 대형 서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센터 한 곳에는 서버가 최소 10만 대 이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인데 강원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트렌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에는 기업체가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은 세수나 어쨌든 고용 창출도 있고 또 데이터 산업의 그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이 나중이라도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를 하는 거죠.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신종 기피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와 양주시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초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을 우려하는 데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춘천에 문을 연 국내 최대 포털회사 데이터 센터. 당초 기대와 달리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유지하는 인력만 있는 거고 저희 주는 혜택만큼 고용 창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우려에도 강원도는 데이터 센터 입지를 발굴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오후 1시쯤 횡성군 서원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원면 석화 1이 마을회관 뒤쪽 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새벽 1시 50분쯤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탔고 업한장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진화대 등을 투입해 새벽 3시 5분쯤 불을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3,400명 사는 읍에 출생아 4명뿐. 지역 소멸 어쩌나 라는 기사인데요. 강원도가 저출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새 출생아 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더욱 커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7,240명으로 2012년 12,046명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특히 영동권, 폐경지의 위기가 심각했는데요. 강릉은 2019년 출생아 수 1000명 선이 붕괴된 이후 4년째 지속됐습니다. 또 2012년 대비 2022년 출생아 수 감소율 상위 5개 시군을 보면 태백, 정선, 평창, 영월 등 주로 폐광지 시군이었습니다. 출생아가 줄면서 산부인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육아 관련 사회 인프라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368개 초교 중 50%에 달하는 183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이고요.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거나 1명이어서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초교도 40곳에 달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우선 정주 여건 악화가 꼽힙니다. 특히 이렇게 육아 인프라가 감소하면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저출산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는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면 초혼 연령 상승, 비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표기는 강원 스테이트 라는 기사인데요. 김진태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강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반도체 불온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 있냐? 못 짓는다. 남한강, 섬강 5km 이내에는 반도체 비슷한 것도 지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특별자치도법에 환경영향평가권이나 폐수배출시설 허가권을 특별도지사에게 넘기는 사항을 넣었다고 했는데요. 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인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 강원 스테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스테이트는 국가나 정부 또는 미국 연방정부에 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강원도는 강원 스테이트에 강원도가 독립된 지방정부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실무 TF팀을 마련했습니다. 이 TF팀은 이번 달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예정된 본회의 의결까지 관계부처 설득 등 입법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원주시 내국인 인구가 2021년 대비 3,050명 증가한 36만 807명으로 월 평균 254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3,500여 명이 늘어 모두 3만 6천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의 스키 슬로프와 리조트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6일 강원랜드와 정선군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는데요. 세 개 기관은 앞으로 경기 슬로프의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국제대회 규격에 맞도록 시설 공사를 실시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청사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7일 오전 10시 반 동춘천 농협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 절차와 일정 설명이 진행되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강원 양구군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양구군은 이달 10일까지 돌봄 교실에 참가할 초등학교 1, 2학년생 20명을 모집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양구 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돌봄 교실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